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어리TV 이슈 1번지. 오늘은 저 신유진과 함께하는 이슈 1번지. 오늘의 초대 손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진짜, 오늘 타이틀 보셨나요? 통일교를 벗긴다. 네. 아니, 뭐,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야. 당연히 김건희 최고, 국내 최고 전문가시지만, 통일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좀 오늘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일단 통일교 이슈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야를 막론하고 지금 막 시끄럽게 굴고 있는데 이 통일교 과연 뭐 어떤 종교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통일교 하면 그냥 종교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통 종교에서는 사입이다,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의 카테고리라기보다도 더 정치적인 집단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겉은 종교 집단이지만 왜냐하면 천일국이라고 하는 천일국, 그 천주평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용어를 따가지고 이니셜만 따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기도 있고 우리 태극기 같은 국기도 있고 애국가 같은 국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2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종교 통합, 이념 통합, 성별 통합, 국경 통합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입교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념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 집단이면서 정치 집단이고 정치 집단이면서 종교 집단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라는 것이 좀 전에도 정통 종교와 비교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이 정통 종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인가요? 종교계에서는 뭐 종교계라고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표현으로는 신흥 종교로 분류가 되고 정통 기독교에서 볼 때나 레거시 종교들에서 입장에 볼 때는 사이비, 이단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위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어떤 뭐 그들이 걸어왔던 발자취가 50년 발자취를 보면 호불호가 분명하고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는 해요. 100% 다 역기능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리틀 엔젤레스 뭐 합창단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공익을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국위선양 부분들이 약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총재, 또 한학자 총재를 이제 교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비성서적이고 비종교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실 텐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경기도 양평이 제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디올백 사단도 난 거거든요. 김건희 씨도 양평이 고향이고 어느 날 동네 이렇게 시골이니까 형님들이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야. 참새를 잡으러. 그 사냥총이 요즘은 사냥총이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총구를 땅으로 향하게 해서 펌프질을 해야 총이 나갔어요. 이렇게 총구를 땅으로 이렇게 대고 막 펌프질을 뭐 자전거에 우리 타이어 바람 넣듯이 그러고 쏴야 이제 총이 나가는 건데 그게 바로 통일 공기총이었어요. 통일교에서 그 공기총을 만들면서 통일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재정적인 확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공기총이 뭐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보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애화 산탄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은 방위산업체로 뭐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그 업체가 또 뭐 이제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은 대전차 탱크를 만드는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방산업체도 되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미국의 사남 통일교 문선명의 사남 문국진 씨가 미국에서 막 총 들고 막 교회에서 아니 그건 다른 겁니다. 예,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사남 문국진이가 권총회사를 차려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권총회사 오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초소형 권총 우리가 심지어는 열쇠고리에 달 정도로 아주 아기자기한 건데 실제로 사용이 되고 총이 나가는 아주 미니 권총까지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총기 회사인데 미스코리아 선이 그 문국진의 와이프인데 그 자기 와이프를 총기 모델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논란도 되고 이슈화되기도 그랬는데 그래서 사남은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총기 회사 권총 회사를 또 운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칠남 문형진은 종교적으로 그러네요. 또 이 합동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소총을 내고 그 이제 그 다연발 그런 총을 가지고 이제 합동 결혼식 의식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인 그 합동 결혼식에 모두가 다 그 총을 들고 A-15 그런 이제 총을 들고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동부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 의식을 치르고 합동 결혼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얼마 전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하필이면 똑같은 총기 종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령도 등교 거부 이제 금지령도 내리고 그 종교 때문에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총알로 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그 문영진 목사가 그리고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참석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쇠막대기라고 하는 철장? 쇠막대기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총으로 해석을 한 것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거꾸로. 그러니까 아버지 문선명 공기총을 만들어서 불을 축적하고 또 사남은 미국에서 총기 회사를 만들어서 불을 축적하고 또 칠남은 종교 분야의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교훈을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이런 걸 볼 때 반종교적이다. 종교라고 하면은 평화, 사랑, 화평, 용서, 자비 이런 건데 오히려 살상, 무기, 살육 이런 거를 상징하는 무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무기를 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반종교적이다. 반종교적인 집단이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변함없이 님께서 최재형 목사님 항상 응원한다면서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통일교 자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비, 이단 이렇게
좀 해석되는 부분도 많아서 네. 오히려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통일교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종교로서 로비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업권과 관련해서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로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이 통일교를 만나고 찾아가고 이런 거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자금력이 있고 아, 또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이 풍부하니까 네. 표를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통일교를 무시할 수는 없죠.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네. 신천지 뭐 그 외에도 여러 이런 종교 집단들을 정치권들은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명이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통일교의 힘이고 신천지의 힘, 통일교의 힘당, 네. 뭐 신천지의 힘당이지 국민의힘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로 통일교가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정치권에도 진입을 하려고 전국에 어느 해인가 총선에 네. 모든 후보를 다 냈습니다. 전국 지역구에. 3개 지역만 빼놓고 전국에 후보를 냈고 했지만 네. 당선된 사람들은 없었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지자체의 장으로 당선된 신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통일교 신자라고 자기가 막 밝히지 않더라도 그러면, 통일교 신자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이 통일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까지 이 김건희에게 접근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통일교가 아예 그냥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가 곧 뭐 국힘당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뭐 그런 영향력뿐만 아니라 뭐 기타 사업권 이런 거까지 하면서 후면 위로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자가 네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윤영호라는 자가 지난 8월에는 민주당 인사에 대한 언급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 장관 2명 전재수 장관 그리고 또 지금 통일부 장관도 거론이 돼가지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이 돼서 각자 이제 입장을 냈어요. 네. 그 심지어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전재수 장관께서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맞서고 싸우겠다라고 했고 정동영 장관은 뭐 통일교에 갔던 거는 사실이다. 10분 정도 갔고 뭐 윤영호 본부장과 당시 차담하고 그리고 왔다. 그리고 그때는 2021년도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야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뭐 금전 관련된 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또한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통일교 심지어 해산까지 나온 마당에 네. 아무리 종교 집단이라고 그래도 종교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막 선거 개입하고 이런 거는 불법 행위고 이런 건 종교 집단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예. 서로 종교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네. 종교 집단이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를 혼란케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종교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네. 당무에 개입이 되고 또 내각에 개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국정 컨트롤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나 대통령실도 개입이 된다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고질병인 거죠. 통일교는 처음이 아닌 거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됐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뭐 이슈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모든 역대 정권 때마다 네. 사실은 추파를 던지고 손을 내밀고 커넥션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슈화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고 드러난 적도 있고 안 드러난 적도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들의 수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학원, 네. 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운영하고 또 모든 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언론사들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권과 유착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많이 이렇게 혼란케 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번에 뭐 국힘당이라든지 통일교 측에서는 네.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재수, 네. 정동영 두 장관을 또 넘어서서 결국은 이재명 프레임까지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야권에서는 네. 국힘당이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짜는 자가 누구냐, 네. 누가 이것을 도모하고 기획하고 어떤 세력이 이런 발상들을 했느냐, 거기 이런 논란이 있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이겠죠. 어디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뭐 금품을 줬다는 그 시점도 2018년도고, 네. 그건 이제 수사를 하면은 이제 차근차근 과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통일교 종교 해산 카드를 꺼내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생존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뭐 네. 유치원부터 학교도 운영하고 모두 운영하고 전체적인 모든 틀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게 해산된다면 자신들의 세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큰 파장이 될 것 같은데, 통일교 해산 문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신천지를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아주 행정 처리를 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단호하고 네.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익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시는 분으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좀 자해를 당하더라도 손상을 좀 크래치를 입더라도 현 정부가 통일교의 아주 그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를 이번 기회에 네. 거의 그야말로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해산 명령을 일본이 먼저 했죠. 내렸잖아요. 네. 오히려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확하게 통일교를 올바른 궤도로, 그냥 너희들 순수하게 뭐 이단이니 뭐 이설을 주장하는 집단이니 뭐 사입이니 이런 걸 떠나서 너희들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적 목적에만 충실해서 운영해라.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아마 이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그 작년에 그 대선 투표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투표일 일주일을 앞두고 잠실 롯데 호텔에서 네. 그렇게 많은 그 고위급 통일교 간부들이 모여서 윤영호 한학자가 등단을 하고, 그 고위급 간부들이 입장할 때는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공식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각급 학교와 교회, 통일교가 운영하는 교회와 학교에 이제 윤석열을 후보를 지지하자고 하는 그런 미션이 내려가고, 네.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 다 이렇게 시달이 돼가지고 그 막강한 그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게 사실이고, 네. 또 한학자 총재도 뭐 직접 발언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하늘의 뜻을 거스렸다, 땅의 뜻만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우리는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권을 우리는 하늘의 뜻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의 총수가, 수장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교인들에게, 소속 멤버들에게 이렇게 오다를 내리는 거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기하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통일교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연루된 일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시발점 그런 걸 터트리게 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선물을 갖다주고 뭐 그라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거 갖다주고 한데 그런 거를 사실은 터트리게 된 게 목사님께서 디올백 그 영상을 빵 세상에 공개하니가 이런 게 다 세상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디올백은 명함도 못 내려요. 왜냐면 아니 못 내밀어도 영상을 공개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 이 액수에 있어서 X는 뭐 그래도 저기 김기현 부인이 그나마 체면을 치르게 해줬어요. 거기는 더 싸잖아. 150만 원대인가 200만 원대 되죠. 200만 원대. 비비안 뭐 그래서 로저 비비에. 예, 로저 비비에. 예. 그런데 저희는 300만 원 때문에 읍내 기주고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궁색함을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그거는 차원이 다르죠. 아니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주는 거를 받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정말 촬영하기 위해서 사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와 함께. 네, 예.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그런 트리거를 딱 제공을 해 주셔서 세상에 저 영상에서 보니까 김건희가 그거를 낼름 받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게 통일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가장 먼저 선수 친 줄 알았는데 취임식이 5월 10일 날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6월 9일 날 들어갔잖아요. 1차 접견이. 이미 통일교에서는 벌써 2번을 갖다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디올백은 이제 9월 달에 줬는데 그거 벌써 한 달 전에 또 다 들어간 거야, 통일교가. 그러니까 근데 통일교가 한 수 더 빨랐던 거죠. 지금 나온 거는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뭐 샤넬백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현금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밝혀져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통일교도 그렇고 김건희에게 갖다 준 기업인들, 대기업, 중소기업, 알토란 같은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기 사위 박 무슨 검사를 저 총리 비서실장으로 채용해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처럼 이게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 국장급이나 또 국공립 기업체 장들을 수천 명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일반 대통령들은 그냥 권한이지만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그게 하나의 거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직도 밝혀져야 되고 안 밝혀졌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것 유경옥 행정관이 빼돌린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의 선물 컨테이너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찾으면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그것은 정말 검사들도 갖다 줬을 것이고 자기들의 진급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도 갖다 줬을 것이고 경찰 공무원들도 갖다 줬을 것이고 일반 기업인들, 대학교 뭐 너무나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뇌물성 청탁 그런 명목으로 이제 선물들을 줬을 텐데 그 분량이 11톤이 되는 분량입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그래서 그게 구리시에 있는 물류창고에 이제 서울 남부지검 그 검찰들이 들이닥치니까 이미 2대 중에서 하나만 남아있고 하나는 빌턴터리로 남아있었잖아요. 그게 11톤 분량인데 그 현지 물류센터 관계자가 하는 말이 5톤짜리 트럭이 2대가 와서 실어 갔다고 그랬잖아요. 유경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그 유경옥 그 사람이 직접 날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창간을 하고 일꾼들이 와서 2대를 날랐다. 그러면 10톤에서 11톤 되는 그 선물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그거 왜 못 찾습니까? 그 11톤 트럭 안에는 탱크도 넣을 수가 있어요. 미사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미군 부대끼리 서로 이동할 때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지만 부대와 부대가 이동할 때는 미사일도 그 컨테이너에 넣고 이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게 요즘은 CCTV가 많은데 그리고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 이삿짐 트럭이 아니에요. 특장되기가 쉬운데 그걸 왜 못 찾아내느냐. 근데 이게
뭐 잡았을 수도 있죠. 우리가 특검의 보안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컨테이너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나온 게 없는 거 보면 찾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찾으면 제가 왜 그걸 다시 얘기하는가 하면 그 선물 안에는 준 사람이 손편지나 카드나 그렇죠.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발견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배용 네네네. 뭐 이제 그 이배용도 근거 발견됐고 무기도 그렇고 김기현 부인도 직접 그 뭐 안에 이렇게, 이제 못 쓰거든. 그럼 다. 누가 준 것이 특정이 되거든. 예.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명을 했어요. 그걸 어디로 갔느냐, 그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총무처 대통령실 물건들이라 그걸 실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그 궤변을 늘어놨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라면 윤석열 김건희가 파면당해서 나올 때 한남동 관저를 나올 때 그걸 빼돌린 거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정부의 비품인지 대통령실의 공식 비품인지 네. 자기들의 사유물인지 그거 모르고 빼돌렸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오늘 통일교를 시작했으니까 네. 통일교에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아, 김건희 좋습니다. 관련돼서 네. 내란의 트리거가 되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네, 이야기를 예. 들어보겠는데 이 통일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교세가 확장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본진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초단체 장이라든지 지방자치에도 그렇고 정치계에도 꽤 많이 진출해 있을 것 같은 통일교 과연 해산 가능할까요? 해산이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제한적이지만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정치 집단이면서 종교 집단이고 네. 종교 집단이면서 정치 집단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보면 탈레반이나 IS, 알카에다 그런 테러 집단 알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정광훈 집단이 비슷해요. 종교 집단이면서 정치 집단이고 정치 집단 같은데 종교 집단이 정광훈 집단이잖아요. 이런 그 아랍의 그런 테러 집단들이 똑같아요. 근데 통일교가 왜 기독교적으로 문제인가는 내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기독교가 방점은 짧게. 아니지만 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핵심을 통일교를 들려주세요. 신학생 시절부터 내가 연구를 했으니까 어느 날 네. 통일교에서 발행하는 종교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이 전혀 있기 전인데 문선명 씨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어. 네.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그 여러 그 그룹을 데리고 방문해서 뭘 했는가 하면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매장식이라는 세레모니를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매장하는 의식을 치른 게 신문 기사에 크게 났었어요. 그때 당시 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반성서적인 걸로 네. 이제 거기에 이슈를. 이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대거 영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문선명 씨가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교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이 통일교는 우리가 그냥 뭐 좋은 기관도 산하에 있고 하니까 그래도 묵인해도 되지 않느냐. 세계일보 같은 언론사도 운영하고 하니까 사회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세계일보 그 사장과 간부들을 마놓고 알겠나 하면서 그 한학자가 내가 독생녀야 하면서 그 주입시키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아무리 설립자이지만 그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반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해체돼야 될 당위성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이렇게 떠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방송 나가서 하니까 여기 이 건물을 바라다 보이는 저 통일교에서 세운 그 저쪽에 있잖아요. 빨간 테두리 네. 빌딩. 그거 네. 뭐라고 그러죠? 무슨 빌딩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어로 된 이름. 예, 브라이튼
파크원? 파크원 빌딩이 이 세계동이 있잖아요. 네, 고층 네, 네, 빌딩이 네. 그 옆에 네. 그 삼남이 또 운영하는 통일운동하는 그 통일천사라고 하는 운영하는 그 빌딩이 그 안에 입주해 있어요. 네. 그 통일천사가 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일천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통일운동 단체가 있잖아요. 한국에. 네. 순수하게 통일운동하고 남북 화해운동을 하는 그 단체들에서 저한테 엄청 많이 문의가 와요. 찾아오기도 하고. 이 통일천사라는 데가 순수한 통일운동 단체냐. 오늘 갑자기 물량공세를 하고 막 세가 커졌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긴 통일교 문선명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한학자 씨와 서로 법정 분쟁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내가 얘기를 하고 네. 순수성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경고성 거기가 무슨 제안을 하고 있는가 하면 순수한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와 연대하자. 네. 우리와 같이 함께 일을 하자라고 누누이 2, 3년 동안 그렇게 그런 일을 해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아무런 그 가감 없이 네. 경계심 없이 그 단체와 협업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계령을 내렸거든요. 예, 통일운동 하는 데는 뭐 이념이 뭐 종교가 서로 일단 가로막히면 안 되지만 여기는 뭐 너무나 돈으로 그냥 도배질을 하는 거죠.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네. 국가 수반급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럼을 열고 그 내용들을 보면 나 북한을 왜곡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북한을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고 통일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저를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 네. 법적으로 통일교 소송하겠다. 최재형 목사님 건드리지 마라. 아 진짜 가만 안 그렇게 둔다. 이제 연락도 오고 심지어는 우리 내가 백은종 대표하고 네. 우리 서울의 소리 팀하고 청평에 통일교 본부를 찾아가서 한학자 씨가 퇴원할 무렵에 검찰 출도 안 하고 네. 뭐 아파서 수술했다 심장 수술했다 할 때 거기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했을 때 그날도 우리가 굉장히 내가 이런 걸 다 폭로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안 통해서 그런지 백은종 대표하고 이사한테 연락이 와서 백은종 대표와 이사가 통일교는 계속 우리 최재형 목사님에게 만나러 어떻게든 갔어요. 러브콜을 보내는. 예,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는 예, 예. 그런 나쁜 활동하면은 해산될 수 있다. 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예. 지금 댓글방에요. 예. 백운기 앵커님이 참여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지금 댓글방에 백운기 앵커님 참여 중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댓글방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건강 걱정하고 항상 걱정하는데 예. 또 우리 막 오자마자 통일교에 대해 한참 쏟아내다 보니까 예, 예. 목사님이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안 여쭤봤어요. 네, 예. 곧 12월 18일에 예. 뭐 판결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네. 이제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죄로 1년.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그래서 합한 형량이 2년 6개월인데 네. 어떻게 판결이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8일 날 그날이 목요일인가요? 하여튼 이달 네, 맞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날 이제 9시 50분에 아침 9시 네. 50분에 경기도 여주 법원에서 네.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2년 10개월 동안 출국 정지를 당해서 네. 미국의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네. 지금 헤어져 있는 마당인데 만약에 거기서 또 뭔가 중한 형량이 선고되면 저는 뭐 더 이제 가족들과는 그야말로 이산 가족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2년 10개월 동안 어쨌든 이 재판까지 받으시면서 끝까지 오히려 또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도 또 김건희에게만큼은 내가 이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를 기소하라고 했으니 나를 기소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또 외치셨던 분 아니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네, 그 재판 얘기 조금만 마무리하자면 네, 재판 얘기. 이게 가장
윤석열 김건희에게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던 게 양평 고속도로 변경건이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폭로하고 농성했던 분들이 양평군 여주시 그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저를 한 대 엮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재판건이. 네. 그래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현정 의원 같은 경우는 1년이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저는 2년 6개월 선고되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시국 강연을 한 강연 내용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에 전국의 각 시도에 다 다니면서 시국 강연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데는 문제를 안 삼고 왜 양평만 문제를 삼느냐. 네. 보복성인 거죠. 보복성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그 재판부 판사님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고 파면된 이 마당에 그거 뭐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 네. 올바른 선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여러분 12월 18일입니다. 목요일. 여러분 많은 힘을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네. 4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그거 말 재판권 말고도. 아. 네네.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반 법조계 아닙니까? 법조인 이제. 저는 평생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네. 경찰서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검찰은 물론이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번 건으로 평생 갈 거를 다 가봤고 그러네요. 아, 네, 네. 아직도 4건이 더 남았다고 하시니 좀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최재형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그 네.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은 게 네. 김건희가 내란을 기획한 것이다. 아, 맞습니다. 네. 예. 내가 수거자 명단에도 사상자 명단에도 모순 명단에도 다 이름이 다 나왔는데 예. 이건 사적 감정에서 시작된 계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의 이 기획은 김건희가 주범이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저는 딱 맞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종합특검이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서 목사님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김건희 특검은 그 내란 관련해서는 질문지에는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저를 소환한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딱 조사실에 가니까 네, 심층 조사 1팀이었어요. 네, 그 하도 방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놀랐어요. 이제 그 안에 출입 기자들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12층과 13층 2개 층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제 칸막이를 다 해놔가지고 특검을 급조하느라고 이제 출범하느라고 그냥 룸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데 심층 취재 1팀에서 저를 이제 수사했는데 취지와 목적은 뭐였느냐면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 3사람이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고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씨에게 처벌하지 않으려고 수사를 했던 당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인 거였어요. 그렇죠. 수사를 덮은 거죠, 그냥. 예, 무슨 뭐 부실 수사라는 명목 뭐 다 네. 봐주기 수사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의 부실 수사.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네. 이런 거를 다 진술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뭐 디테일하게 뭐 이제 디올백 그 자체는 이미 그렇죠.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는데 네. 그래서 검사들이 얼마큼 저를 회유했는지 또 진술 조서가 네. 있잖아요. 1만 페이지 분량이에요.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김건희 씨 네. 또 여러 관련 인물들이 진술한 거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량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영상 녹취를 했을 때 그 원본하고 조서가 다듬어지진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다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네. 주문을 했어요. 네, 네. 그 드러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그 여성 변호사님 한 분이 그 특별수사관 중에 계셨는데 제가 그거 혹시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못 읽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선물을 받았으면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검색대를 갖다 놨다. 네. 공항 검색대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 기입하는 박명록 같은 박명록, 장부가 장부. 있었다. 그거를 압수해라. 네.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에 네. 핸드폰과 네. PC를 압수수색해라.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의 출입자 명부를 압수수색해라. 경호처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누가 접견하는지를 확보해야 된다. 네.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네, 네. 검찰에 나가서 네.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야. 그 여성 변호사님이 우리가 다 네. 읽었는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통째로 없어질 리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교차 검증을 해봐라. 이런 그거는 것도 이제 있었고.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검찰을 지휘한 거죠. 수사를 이렇게 해라. 요거를 찾으면은 쩌르륵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들을 리가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무언가를 질문을 하기 전에 자기 담당 검사가 자기가 먼저 뭐 특정한 용어를 정해놓고 이거는 아니지요? 네. 청탁 목적은 아니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답을 그렇게 네. 예스 노로만 이제 유도하는.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다 그걸 체크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네. 그것을 조목조목 이번에 반박하고. 네. 특검에 다 그걸 이렇게 네. 제보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회유성이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좀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의 거의 꼬봉이었잖아요. 그게 애초에 특검이 발족할 때 네. 7월 달쯤에 그게 박성재 문자가 확보됐으면 네. 이렇게 뒤늦음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그게 발견됐잖아요. 네. 확보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박성재가 제가 첫 번 검찰에 출두하는 날 수사 라인을 교체해 버렸잖아요. 네. 저쪽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일가를 털던 이창수를 이창수를 불러드렸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들이고 수사 라인을 다 네. 뭐 부장, 뭐 팀장 다 바꿨잖아요. 네. 그걸 박성재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직권남용 부분들 그런 것도 다 이제 터치를 네. 했고. 근데 제가 많이 굉장히 다뤘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초심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딱 그 수거 대상 명단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예. 초진이면 뭐 근데 수고제.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와서 웃고 얘기하지만 예. 그 명단에 있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A급 아닙니까? 김건희가 정말 이 사람만큼 콕 찍어서 반드시 1차 수거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지령이 있었을 것 같은데 초심님이나 이명수 기자는 안 들어가는데 서운해하진 않던가요? 아니 그런 거는 뭐 관심은 없고요. 이제 뭐냐면 그게 버전이 다 달라요. 다르죠. 뭐 네. 사살자 명단, 네. 제거자 명단, 네. 수거자 명단. 네. 그다음에 이제 노상원 수첩, 네. 여인영 방청사령관 메모, 네. 또 여인영 방청사령관의 핸드폰의 메모지 네.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홍장원 네. 뭐 그 관련된 메모, 조태영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저는 이제 요 3주 전에도 특검이 PPT를 쏘면서 직접 14명 명단을 할 때도 제 이름이 들어갔고 네, 네. 그다음에 애꿎은 이석기 의원을 그쵸. 갖다 끌어들인 게 왜 그러냐면 이석기 의원은 우리 알다시피 감옥 생활 하다가 가택연금식으로 조용히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그냥 느닷없이 저하고 엮었어요. 최재형과 이석기를. 그 연결 고리 중에 또 김현지 실장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김현지 네, 예. 부속실장이.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 전만 해도 이렇게 떠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제 목사님 그리고 예. 이석기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다 종북이다.
종북몰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김현지도 이제 뭐 이석기하고 그 엮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근데 저는 그 당이 굉장히 신기한 게 네. 그러고 나서 그 수첩이 뭐 그때 당시 공개도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계속 그거를 울고 먹고 있죠.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현지 막 이슈화 시켰잖아요. 네. 얼마 전에까지. 네. 네. 아무 죄 없는 김현지 씨를 왜 그렇게 사실상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석기 씨는 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네. 악수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네. 근데 왜 엮었느냐? 네. 그러니까 포고령 중에 네. 파렴치한 반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하는 그 용어에 부합되려면 시나리오. 네. 최재형 목사가 더 친북 종북 색채가 짙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이 디올백 사건이 폭로되자마자 네. 그때 당시 윤석열 김건희 영국에 가 있었어요. 그렇죠. 영국에 이제 다우닝가 1번지에 막 우왕좌왕하고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막 그런 김건희가 이거 터지니까 사실은 나까지 못한 거죠. 예, 그랬는데 그 시점에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작금을 받아서 디올백을 샀다고 발표를 했어요. 익명의 관계자가. 맞아요. 그리고 코미디였죠. 서울의 소리는 평양의 소리라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 제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수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 극우 세력이나 태극기 부대들이 지금도 왜 북한에 가 있지 여기 와 있어 하면서 욕을 막 네. 욕설을 막 내뱉어요. 무조건 그냥 저를 정북 친북으로만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윤석열 정권이 그럴 그동안. 때 제가 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꼭 네,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여기 딱 성조기를 딱 꺼내시면서 나 미국 사람이야. 우리 친구잖아. 왜냐면은 그 극우 세력들은요. 예. 꼭 그렇게 성조기를 태극기 만드는 게 아니고 성조기를 같이 흔들거든요. 목사님 성조기를 딱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시면은 난 미국 사람이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뭐 통일 운동을 하고 대북 사역을 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방편으로서 미국 네. 국적이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미국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목사님이 예, 예. 사실은 그럴 거예요. 예,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를 전혀 알 수 없을 거예요. 기초 지식이 없어요. 저분들은. 없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예. 근데 깜짝 놀라겠죠. 그럼 자기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랑 다른데? 아니,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정권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네.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국정원도 개입됐다고 봐지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실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김건희의 오다를 받아서 저를 악의적으로 그렇죠. 의미하는 네. 카톡 영상이나 카톡 이런 링크를 많이 제조 생산했어요. 네. 제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거는 국정원급이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간 영상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골수 기독교인들의 방에다 퍼뜨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네. 뭐 끔찍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평화자동차 공장을 견학한 거를 북한의 미사일 공장을 견학한 걸로 탈바꿈해 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이 거짓으로 네. 해놓고 또 북한의 해설사 한복 입은 해설사와 사진 찍은 거를 이설주 여사와 찍었다고 왜곡을 해서 막 네. 퍼뜨리고 그러면서 저를 종북 프레임을 씌웠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원특별수사본부에 출두해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계엄과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재형 목사는 부친과의 인연을 악용해서 함정언론 나쁜 사람이다. 이 모든 계엄 사태가 그 사람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윤석열이가 조태용한테 얘기했다고 조태용이가 검찰에서 이 진술한 내용이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적이 네. 있어요. 그때 그 가정사라는 게 그 이제 부친과의 인연, 저를 지칭했다라고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계엄의 원인, 계엄의 트리거. 이 가정사의 트리거를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뤄내셨네요. 그것도 작용을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네. 그 명태균 사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황금폰을 이제 공개하면서 네. 황금폰은 뭡니까? 명태균 씨와 이거 여러 번 나왔지만 제가 간략하게 그냥 스치듯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면 끔찍합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게 황금폰이잖아요. 이거를 명태군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폰을 민주당에 줄 수도 있고 판사한테 직접 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정치권을 통해서 네. 이것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압박을 했어요. 네. 그날이 12월 2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포고령, 김영현이가 다 작성해온 개헌 포고령을 보고를 받고 포고령에 서명을 합니다. 계엄은 12월 3일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서명은 12월 2일 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계엄 당일날 네. 계엄 당일날 명태균 씨는 기소가 됐고 맞습니다. 김건희는 압구정 박동망 성형외과로 달려갔고 네. 서울경찰청 중대들은 최재형 목사의 자택과 숙소와 사무실을 아침 10시 반에 덮쳐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날 네. 아침에. 그날 아침에요. 네. 그리고 이제 포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네. 제 신변을 확보해서 네. 서울경찰청 본청에 나를 데려갔고 네. 저는 서울경찰청 본청에서 계엄을 맞이했어요. 그 밤 시간에요? 예, 거기서. 네. 예. 그리고 그때 또 송영일 대표가 마침 저를 면회를 온 거야. 자기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 네. 그분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다가 계엄 소식 듣고 국회로 달려가서 그분이 국회에서 뭐 탱크 앞에서 막 일장 연설한 게 저를 접견하고 바로 나가서 그렇게 된 네. 거고 저도 설사가 난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수행원을 데리고 무조건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네. 계엄 하에서는 네.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줄다름을 쳤죠. 그날 있었던 얘기 하자면 정말 네.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아침에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는데요. 네. 7시 50분에 그 44라고 하는 그게 네, 네. 나가는데 사실 여긴 김어준 씨하고 제가 밀접한 또 관계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TV조선이 네. 조선일보가 작년 내 생일날 네. 저를 음해하는 1시간짜리 방송을 했어요. 추적자라는 없는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네. 미국에 제가 사는 미국의 기자들을 2명을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저를 음해하는 종북적으로 음해를 한 거예요. 종북 친북으로. 네. 그리고 2회는 명태균을 음해하는 방송을 했고 3회는 네. 김어준을 음해하는 방송을 아. 했는데 이게 계엄이 딱 닥치니까 그날 당일날 아침 10시 반에는 나는 미국 국적자니까 군인이 덮칠 수는 없으니까 서울경찰청 병력이 네. 저를 덮쳤고 네. 밤 10시 되니까 김어준을 계엄군이 덮친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와 이 용산 권력이 협조하고 공조한다는 느낌을 당한 사람은 아는 거죠.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바람을 잡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예. 당일 계엄을 경찰서에서 예. 알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나는 핸드폰 2대 다 뺏기고 네. 노트북 USB 다 뺏겼기 때문에 나는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제 수행원이 있었어요. 빠숑이라고. 네. 제 수행원을 끝까지 내가 같이 동행하자고 했는데 그 개찰구 같은 데를 통과하잖아요. 본청 로비에 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수행원은. 네. 변호인만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 협조 안 한다. 네, 네, 네. 끝까지 신경이 하다가 나 수발도 들어줘야 되고 약도 챙겨줘야 되고 우리 수행원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겨우 들여보내줬는데 그러길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원한테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계엄이 선포됐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설사났다고 막 도망 나온 거예요. 예, 예. 아니 진짜 그래서 국회로 간 거죠, 저도. 그렇게 센스가 있네요. 뭐라고 전화 통하면서 계엄이 나 났다고. 들으라고 우리 수행원이. 예, 예, 예. 정말 그때 신경 어떠셨나요?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막 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거. 네. 그런데 그날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그날 덮쳤던 수사관들 있잖아요. 우리 네. 집에 막 형사들 많이 네. 왔잖아요. 뭐 네. 복도에 꽉 찼으니까.
그 사람들도 계엄을 몰랐던 거야. 보니까 표정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도 몰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은 알았지. 이 사람들은 안가에 가서 윤석열한테 A4 용지 종이로 오다를 받았어요. 그 오다 내용 중에는 전화 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갔겠죠. 네. 압수수색 해가지고 신병 확보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안이 유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진짜 그날 밤을 경찰서에서 맞을 뻔하셨다가 그 센스로 계엄이 났다는 걸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걸 왜 의도적인 걸로 연행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아침에 잠을 자다가 이제 노크 소리에 막 발길질하고 노크하면서 문 열어 하면서 이제 그래서 잠에 깼는데 5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당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을 못 먹었잖아요. 네. 그 오후 4시 넘었는데 그래서 서울의 소리치기에서 피자를 배달했어요. 네. 그 스튜디오 이 방송국 안에 네. 그 백은종 대표하고 나하고 장원호 부장이 먹고 있는데 여자 수사관이 와가지고 빨리 가자는 거야. 서울경찰청을. 연행할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막 체근을 하는 네. 거야. 그래서 피자 먹다 말고 따라가서 거기서 계엄을 맞이했죠. 네. 진짜 이 계엄 관련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딱 정말 한 가운데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엄 관련해서도 많은 또 우리 목사님께는 여러 가지 또 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들어왔을 때 예. 계엄 관련 이 대상자들, 혐의 대상자들 예. 아직 주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 좀 반드시 캐야 된다. 그래서 더 캐야 제일 된다. 중요한 거는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가 필요해요. 첫째는 네.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 중에, 둘째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350명 중에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가 네.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런 거 강조하고요. 네. 공수처를 가든 특검을 가든 최재형 목사를 오든 뭐 MBC를 찾아가든 제발 제보해 줘라. 그리고 김건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주도하고 공모하고 네. 그런 정황을 조금이라도 포착한 분들 제보해 달라. 네. 그런 상황이라 이제 소소한 것들이 많이 접수는 됐는데 네. 검증 단계에 있어요, 지금. 검증 단계군요. 네, 그래서 김건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네, 예. 아니 김건희가 아니고서야 굳이 윤석열도 뭐 자기 아내 자신의 아내에게 뭐 접근해서 뭐 디올백 영상을 공개했다고 쳐더라도 직접적으로 원한을 갖는 거는 김건희잖아요. 윤석열이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들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알면 화를 낼 거다. 이 의도적인 드립을 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계엄 하루 전날 이 명태균과 관련된 것, 뭐 저와 관련된 것 통화를 했겠죠. 네.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아직 특검 외에는 아니 뭐 또 이제 재판부 외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김건희가 관여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타임라인이 네. 딱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시간 단위로 우리가 쪼개봤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디테일이 나오기 때문에 네.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경호처가 네. 경호원들이 그날 박동방 성형외과에서는 언론이 포착될 수 있게 그 밴이 그 타고 온 카니발 밴이 드러날 수 있게 다 흘린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왔어. 난 계엄하고 관계없어. 나는 미용 때문에 오던 뭐 시술을 받으러 오던 나는 그 계엄할 때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병원에 왔어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또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김건희가 그 시간에 성형외과를 방문한 거는 네. 이제 계엄을 준비를 착착착착 하면서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작전이다. 모든 것이 타임라인에 따라 착착착착 돌아간다면은 예, 이거는 100%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자기는 이제 그 직전에 너무 긴장되니까 맞아. 잠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잠깐 가서 예, 예. 좀 뭐 잠깐 뭐 잠을 자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계엄을 그동안 이 실행하기 직전까지 달려왔던 그 심신을 잠깐 푸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예측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정황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네. 있는데 네.
아마 한 사람이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네. 법물 터지듯이 네. 김건희가 어떻게 계엄에 개입했는지가 그냥 타임라인에 쫙 나올 겁니다. 그림처럼. 근데 선명하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 용기를 내서 공익 네. 제보자 공익 제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지금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50명 용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네. 김건희 실체를 아는 사람들 제발 내부 고발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하는데 공익 제보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우선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 정진석 비서실장 있잖아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네. 지금 뭐 처벌받거나 뭐 없잖아요, 거의. 네. 그다음에 김태효도 다른 혐의로 지금 조사 받았고 그렇지 이거와는 지금 멀어져 있어요. 맞아요. 내란과 이 네. 계엄과는 너무나 이게 속상한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측근거리에서 네. 보호자 하는 비서실장과 수석이 직원들이 이걸 모르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인물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란 계엄은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치 전범들을 그냥 100살이 다 된 꼬부랑 노인네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조차도 그냥 휘청휘청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노인네라도 전범은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게 나치 전범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이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네. 12.3 내란 계엄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공무원이나 뭐 어떤 민간인이나 할 것 없이 발견되거나 드러나면 가차없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나 조건을 내세우면 좋겠어요. 어떤? 자수하면 선처를 해준다. 그것이 좀 보장이 돼야 네. 많이 백기를 들고 또 제보자에게는 이런 특혜를 주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네. 제보하는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특혜를 주겠다. 일기급 특진이라든지 뭐 아주 뭐 그런 거 네. 훈장 포상이라든지 뭐 이런 파격적인 걸 해줘야 네. 아마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꼴을 보면 누가 제보할 만 나겠습니까? 이렇게 제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법 리스크에 2년 동안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면 제보하는 사람은 모든 사법 리스크에 우리 정부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도 네. 좀 해줘야죠. 공익 제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 상황에서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특검 조사 받으러 나가실 때 네. 기자들이 그런 질문도 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비리에 관련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뭐 거기 여러 부류들이 응원을 오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비리에 또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부동에 또 그런 지지율이 있다는 게 서글프고 이진숙 씨가 대구시장 뭐 아주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 같은 이 모순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문에 그 관련된 네. 상인들이 있어요. 네. 돈이문 유적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은평구에 네. 또 소상공인들 관련된 또 사건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동대문 DDP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또 아주 그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네. 분들을 7, 8년 동안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냥 시민들이 지나가는 빈 공간을 이렇게 주고 이것을 화장실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서 써라 계약을 해놓고 네. 7, 8억을 투자해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카페 만들어서 잘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그걸 오세훈이가 지금 뺏는 상황이고 내쫓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정말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시민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아픔에 동참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목회자가 교인들을 뭐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심정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네. 이거는 그냥 뭐 부잣집 자제, 네. 그냥 서민의 무슨 자식들 이런 저걸로 그냥 소상공인들을 아주 그냥 네. 발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 오세훈식의 그런 행정의 불법 또 그다음에 자기들의 목적을 정해놓고는 네. 많은 그 고급 공무원들과 이런 법률적인 걸 가지고 뭐 탄압 같은 걸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쳐서 뭐 소상공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가진 게 돈뿐이었고 재정력과 그 튼튼한 이런 법률가들인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가는 거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더 이슈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예. 야, 정말 우리 목사님의 저력은 어디까지 일지. 네, 정말 최근이 문제가 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까지 잡는 목사님의 그 정말 기세. 오세훈은 저기 훈남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네, 예, 또 다른 얼굴의 윤석열이에요. 아, 예, 제가 무능하고. 볼 때는. 아, 그러면요. 네. 딱 그 무능하고 자신의 이권만 관련 윤석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나 하지. 네. 너무 거짓말 잘하고 네. 뻔뻔하고 아. 오세훈이가 뭐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윤석열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윤석열보다 못하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언론사 한 곳 기자랑만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예. 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새로운 소식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새로 뭐 전해주실 게 아,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언론사 한 곳만? 한 곳 기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아.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신 게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그걸 보고 그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뭔가 이제 저도 뭐 기자는 아니지만 네. 취재를 하는 부분들이 뭐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돼서 이것저것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윤곽이 잡히면 네. 저도 뭐 이렇게 한번 공개도 하려는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말씀드리는 가운데, 네, 저희 아직, 광고를 안 했습니다. 광고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홍어에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홍어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못 드신다고요? 지금 한번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홍어회가요, 숙성 단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는 홍어에 한번 첫 도전이다 해보시는 분들은 1단계, 그리고 나는 홍어회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3단계 드셔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단계 드셔도 약해요 약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홍어회를 아주 신선하고 아주 맛있는 삭힌 홍어회입니다. 여러분 300g을 여러분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홍어회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홍어회 하면 뭡니까? 삼합 아닙니까? 삼합은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클릭 배송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돼지고기도 있고요. 저희 정어리물에서 훈제 통삼겹살 준비했습니다. 첨가물 없이 건강한 훈제 삼겹살 1+1 총 640g 한 근이 넘어요. 한 근이 넘는데 25,900원 무료 배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참나무 장작으로 황토 가마에서 6시간 동안 훈연했습니다. 풍미 깊은 프리미엄 훈제 삼겹살, 홍어회랑 찰떡이죠. 그 다음 뭘까요? 마지막은 김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삼합에는 김치입니다. 정어리몰 포기김치, 갓 담근 포기김치를 준비했는데요. 100%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담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김치까지. 여러분, 이거 삼합 놓치시면 너무 후회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들 전화 주문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어리몰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주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정어리몰 정말 정어리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정어리몰 끝내줘요. 여러분 정어리몰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만 취급합니다. 정어리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최재형 목사님과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목사님의 어떤 좋은 기운이 저에게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니 지금 너무나 우리 예. 밝고 명랑하시고 네. 위트 유머가 넘치시고 예, 평소에 제가 팬인데 이렇게 네. 뵙게 돼서 너무 예, 아유, 기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유, 저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 목사님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정어리몰이 사실은 어제 2주년이었잖아요. 네, 정어리몰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예, 너무 많죠. 잘 돼야 됩니다. 네, 예. 정어리 TV 우리 정어리원들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목사님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이슈 1번지에서 목사님과 함께 통일교 더 파헤쳐보고 싶어요.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너무 그렇죠? 짧았어요. 너무 여러분 짧았어요. 다음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